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 참 안으로는 좀 시끄러운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글로벌적으로 눈을 넓혀보면 또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과 힌트들이 좀 있었고요. 신고가 영역에 도달한 그런 뉴욕 시장에서의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좀 관점을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또 도움을 주신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하루빨리 저희 뉴욕 시장 한번 전해 주시죠. 미국 시장 네. 먼저 전해드릴까요? 네. 마감 한번 좀 마감할까요? 브리핑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 뭐 맨날 신고가 찍어서 별로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제. 네. 네. 일단 마벨 테크놀로지가 실적 구조로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함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사일 현재 뉴욕 증시는 마벨이 전날보다 21.84, 대단합니다. 우와. 급등해서 116.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천억 달러, 141조를 넘어섰고요. 마벨 주가도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뭐 이거 뭐야, 마벨 100달러밖에 안 돼, 이럴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좋습니다. 마벨이 그렇게 큰 데는 아닌데요. 네트워킹과 스토리지 데이터를 하고 이것도 역시 AI주입니다. 마벨이 이제 뭐 AI주고요. 엔비디아랑 비슷한 요런 계열, AMD랑 비슷한 요런 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6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AI 수혜로 급등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15억 달러, 주당 수익 0.43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벨 실적 구조랑 비슷하게 엔비디아도 2.68로 넘어서 144점. 140달러 언제 넘나 했는데 벌써 144달러 했고, 역시 TSMC 대단합니다. TSMC 이 째려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트럼프 형님이 째려보고 있는데 200달러 넘었습니다. 200달러 떨어진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것도 200달러, 201.63달러 기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다 상승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이야. 참 우리나라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요? 왜? 저커버그가 머리가 좋습니다. 왜요? 왜? 차기 트럼프 정부하고 이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볼 때 움직이네. 머리 좋아요, 이 친구. 네. 가디언지에 따르면 저커버그가 메타 플랫폼스가 이제 그 플로리다 마라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만찬 뭐 밥 먹었으면 뭐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커버그가 이제 잘하는 게 있어요. 혼자 이렇게 시연을 잘해요. 그래요? 선글라스 쓰고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그 선글라스 쓰고 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그래요? 재롱을 부렸다고 합니다. 예, 어머. 또 어리니까 그런 게 또 좀 이렇게 또 먹히는 거예요. 거죠. 예, 이런 거 잘합니다. 그쵸. 나이가 또 좀 예. 아직은 이제 트럼프 이런 거 젊으니까. 좋아합니다. 앞에서 자기 앞에 재롱 부리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좋아하고요.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2021년에 그 트럼프 소셜 계정을 차단했어요. 저 그 얘기 예전에 들었던 거. 그래서 메타가 소셜 계정을 차단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은 빠르게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죠. 선제적으로 그죠? 이렇게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메타 사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좋은, 그러면서 이제 뭐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롱 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좋은 징조입니다. 이거. 그리고 TSMC도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블랙엘을 미국에서 생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엘이 나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AI고 이건 곧 좋은 징조입니다. 세계 최대 위탁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엔비디아 협상에서 최신 인공치인 블랙엘을 미국에 생산하는 방안을 노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로이터에서 나온 얘기고요. 애리조나에 나온 위치한 자사 공장에서 이걸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피닉스에 있는 3개 공장에 건설하기로 했고요. 한 곳에서는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거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대한 뭔 얘기가 없네요.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저희도 좀 아니긴 하죠. 네네. 그래서 한편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애플과도 AMD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어쨌거나 뭐 빠르게 다른 나라는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참 걱정. 그렇습니다. 그죠? 마음이 좀 이게 그때 뭐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재계 회장님들끼리 모이셨더라고요. LG 쪽, 현대 쪽, SK 쪽이랑 네네네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네네. 일단 국내 기업 살리기가 저희한테는 또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도 이제 그 국내가 글로벌적으로 좀 매력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그런 네네네. 평가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전혀 이제 좋을 거는 없는 거죠. 외교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고 네네네. 하니까. 그래서 참 뉴욕 시장을 이제 본부장님 브리핑 해주실 때 보면은 더 속상해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는 또. 근데 이제 이게 좀 지금부터라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음. 사실은 좀 뭐랄까 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기업이 육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예전에는 대학을 좀 키우고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기업이 좀 키우고 뭐 이러는 게 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예, 너무 돈 버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악 이런 게 좀 없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산악. 네,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네네. 아쉬움을 또 많이 예. 가져가고 일단 뭐 뉴욕 시장 일단 좋으니까 어떤 네네네. 소식들부터 좀 들어볼까요, 원장님? 오픈AI가 $200 챗 GPT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뭐가 다른가요? 오픈AI가 이거 좀 잘하는데 어떤 게 다른지 네.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쿼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급 컴퓨팅 파워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기관이나 기업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가치를 움직이기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건데요.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약간 지금보다 훨씬 더 공학이나 연구 데이터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을 할 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전문 영역의 이제 데이터를 쓰실 때 좀 도움이 되는 논문을 쓰거나 그렇죠, 그렇죠. 학술지를 고급 쓰거나 컴퓨팅 파워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데이터.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자꾸 졸린가 봅니다. 네. 이 시간 졸릴 시간이 아닌데. 네. AI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하는데 $200면 되게 비싼데요. 예, 지금 제가 한 $20 정도 되는데 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월 200당 10배인데요? 저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쓰는 거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환율도 오르니까 네. 비싸셨을 이게 한 텐데 29,000원 나가거든요, 한 달에? 그건 그 10배인가 30만 원 정도 네. 나가는 거죠. 엄청난데요? 네. 못 쓸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필요하진 않겠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좀 네.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분들에게. 쓰실 것 예, 같은데? 교수님들이나 그것도 뭐. 뭐 이렇게 학교에서 돈 받아가지고 쓸 수 있고 맞아, 학교 측에서 이제 네. 어느 정도 공동으로 쓸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쓰거나 네. 그런 건 가능하겠죠. 너무 비싸서 못 쓸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좋으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못 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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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라일리가 늘어나는 비만 치료제 수요를 위해서 $30억 투자한다고 합니다. 제조 공장을 위해서. 네. 젠마운트와 이제 비만 치료 마운자로라고 생산량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비만 치료제를 계속 투자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 낸다고 합니다. 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 투자는 이제 계속 비만에 관한 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노보디스크하고 위고비보다 더 뛰어나다고 일라일리 젠마운트 제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뭐 다이어트를 남자지만 많이 해봤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많이 해봤는데 남자들은 잘 안 하지 않아요? 남자 나름입니다. 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거 요요 현상이 심해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 그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는 운동보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식단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식단 운동은 건강해지는 거에 중요하고요. 다이어트는 정말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식단이 정말 중요해요. 덜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한 얘기 중에 너가 먹는 게 너가 된다는 얘기 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네, 너가 먹는 게 너다. 그래서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 식단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 되게 중요시. 그러니까 먹는 게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먹는 거에 돈 안 아껴요. 되게 그래서 먹는 걸 되게 중요시해야 돼요. 네. 먹는 거 자신이 돈 안 먹는 게 아껴요. 되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조심스럽게 잘 먹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기업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블랙록을 오. 드디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랙록 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또 ETF 채택했던 회사이기도 네네네네. 해가지고. 블랙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랙록은 자 잠깐만요. 블랙록 자료가 있나요? 혹시? 자료를 이제 뭐 그림을 하나 보내드릴까요? 홈페이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블랙록이 한글로도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블랙록 홈이라고 있더라고요. 한글로 돼 있더라고요. 아. 네, 여기 레리 핑크 회장님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이십니다. 내리핑크님 얼굴 많이 봤죠. 네, 이분이십니다. 네, 이 홈페이지고요. 네, 얼굴 한번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얼굴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네, 보고 잠깐 있습니다. 보고 싶으시죠? 좋네요. 보고 있으니까. 잘생기셨죠? 네. 선한 할아버지 약간 KFC 선한 할아버지. KFC 느낌? 회장님 네. 비슷하죠. 자, 기업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은 뉴욕시에 본사를 둔 미국 다국적 회사고요. 1988년에 위험 관리 및 채권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미화 10조 달러 자산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요. 기관 및 개인 투자에게 투자 관리 및 위험 관리를 제공하는 뮤추얼 펀드, 상장 지수 및 상장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한 전 세계 30개국 70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100여 개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가 큰 기업들이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직면하자 석탄 관련된 투자를 줄이고 있고요. 뭐 총기, 프리펀드 등 다양한 상품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리더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1988년에 레리 핑크라는 이 회장님이십니다. 여기 8인이 공동 설립을 했습니다. 아, 8인이 공동 네. 설립했구나. 그리고 이제 핑크를 포함한 일부는 미국의 모기지 담보 기수단 개척을 했던 분들이고요. 보스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핑크는 퍼스트 포스터로 이제 재임 수장으로 일하고 있고 1억 달러 약 3,180억 정도를 처음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경험을 자산으로 해서 이제 개발한 동기가 됐고요. 처음에는 이름이 이제 이 블랙록이 아니고 블랙스톤이라는 이름으로. 아, 그래요? 네네. 그게 더 좋은데. 블랙스톤. 그걸로 이름을 했었고요. 음. 피터 피터슨 등 위험 관리 전념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이제 초기 위험을 이제 해서 이제 투자를 했고 몇 달 만에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9년에 그룹 자산이 4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후에 이름을 이제 블랙록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1992년에 170억 달러로 자산을 늘렸고요. 그리고 1994년에 무려 430억 달러로 65조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핑크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분 매각을 원했고 블랙스톤은 블랙록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그렇게 남았습니다. 핑크는 원래 이제 그 회장 겸 CEO가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고요. 1999년에 이제 블랙록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당 14달러에 상장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 말로 현재 이제 자산을 1,650억 달러로 다루는 걸 하고 있고요. 현재 203조 달러에 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는 금융 붕괴를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과 계약을 맺을 정도로 아주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하면 잘 해결을 했고 블랙록이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블랙록이 베스트 턴스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부채 해결을 위해서 이제 감독을 했다고 하고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2009년 블랙록은 처음으로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6월 12일 바클리즈는 iShares에 포함된 ETF 사업을 블랙록에 매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 4월 1일 블랙록은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춘은 2013년에 블랙록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50대 기업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포춘에서도. 네네네. 2014년에 더 이코노미스트는 블랙록이 4조 달러를 관료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됐고 이 회사가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제 전체 매출을 이제 제가 좀 봤는데 위험을 관리하는 출범 회사답게 전체 자문 수익의 매출의 82%가 이제 자문을 하는 자문 쪽. 예, 자문 쪽이 아니요. 81%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ETF 주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ETF를 또 많이 네, 만들잖아요. 많이 만들고 그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나 기술 수수료가 3%, 7%, 8%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로는 뱅가드, 스트레이트 뱅가드도 유명하죠. 예, 그렇게 있다고 하고 요게 전체 그러니까 요 3대 기업이 전체 그 글로벌 자산을 합쳐서 14조 달러라고 해서 1경 8천조로 정도. 어? 8천조 아, 원이요. 블랙록만 일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 개가 합쳐서 아니 일경 1경 8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세 개가. 2경 정도. 세 물론 개가 이제 합쳐서. 크지만 예, 세 개 그리고 이제 합쳐서. 요거와 그 외에 있는 게 피델리티 정도가 이제 피델리티고 그 다음을 따라오는군요. 아니 이게 뭐냐면 이제 네. 세 개가 이제 3대 글로벌 어. 자산사고요. 피델리티도 이제 경쟁사 정도. 경쟁사로 보고. 예, 한 4대 경쟁사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ETF 한창 네네네. 블랙록이 신청했었을 때 시장이 깜짝 놀랐고 네네네. 그다음에 피델이 네네네네네.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달급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네. 그만큼 규모가 네네네. 엄청난 회사들이었군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은 10년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와. 여러분들 전 투자에서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볼 때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잠깐 표는 좀 이따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뭐 30% 이상씩 매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8년에 한번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상승률인 수익률은 뭐 35% 이상 그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도 좋고요. 배당이 좋습니다. 이게 배당이 2% 3% 이상 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리고 이제 블랙록은 가장 잘 운영하는 게 ETF입니다. ETF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고요. 가장 미국에서 잘 큰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성장이 꾸준하게 나는 세계 차장 운용사고요. 그다음에 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여기 많이 잘 운영해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3% 이상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그럴 것 같고요. 올해 평균 배당률은 1.95% 조금 낮은 편인데 그래도 미국에서 1.95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 잠깐 봐주시면 오늘도 이 정도 났습니다. 1044.78달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기술적 차트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블랙록이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올해 보시면 한 달 동안도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블랙록이. 예. 그때 한번 말씀했는데 이 블랙록이 그것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ETF도 아니 그거를 이제 운용을 하잖아요. 운용을 하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꽤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 주가도 계속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도 최근도 고점을 찍었네요. 보니까. 왜냐면은 그 ETF가 워낙 잘 팔려요. 네. 그게 이제 또 이쪽에 수익이 되고 네. 운용 수수료를 내기 근데 때문에 주가도 엄청나게 네. 한 주가 $1,000 넘은 거니까 100만 원 넘네요. 아마 그 비트코인 ETF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 네,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제일 뭐 여기 뉴욕 시장에 ETF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블랙록 걸 사는 거죠. 네, 같은 네. ETF이지만. 수수료를 그래서 다른 운용사들은 비교적 적게 해요.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 거를 블랙록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게 좋은 회사 같습니다. 10년째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는 별로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한국에는 보니까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나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추천하잖아요. 네. 근데 뭐 자산운용사나 이런 금융주들은 많이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블랙록 같은 걸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투자해 놓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유심히 보시면 한 달째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꽤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보시면 이 저가에서 보시면 많이 상승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많이 상승하셨고 그 계속 10년째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계속 근데 물론 이제 그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도 많이들 하세요. 미국 주식을 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우상향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를 투자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S&P. 네네 네. 그런 지수를 하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또 재미는 없어요.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분석해서 투자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또 보실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조금씩 사셔가지고 투자하는 재미도 좀 있으시니까 미국 주식은 약간 투명하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재미있게 투자하시는 것도 한 재미가 있으시니까 블랙록을 오늘 소개시켜드렸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블랙록은 약간 투명하고 재미있게 계속 우상향하면서 잘 공개된 기업이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블랙록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가요? 지금? 오를 것 같습니다. 아, 더 오를 것 네, 같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숨겨지고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모든 게 다 이렇게 보면 메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기업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거를 뭐라 그러지? 번 돈을 다시 투자하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고 딴 걸 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랙록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투자하는 것 같아요. 재투자를 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다시 투자에 뭔가를 노력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업이. 그러니까 블랙록은 10년간 그걸 계속 해오고 있고 그걸 계속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는 기업에서 투자 가치에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를 지금 계속 제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CEO가 젊다. CEO가 젊고 그 어떤 투자를 했던 부분에 수익이 난 부분을 재투자를 하고 한 방향으로 간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게 괜찮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한 좀 좋은 방향이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나 이런 부분이 좀 저는 CEO 리스크가 좀 있다는 부분이 좀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본인이 몫이기도 하시면 하고 그래도 뭐 좋게 봐주시니까 지금 또 최근에 그 포트폴리오들이 되게 또 좋았잖아요. 본부장님 포트폴리오 보여주셨던 네네네. 것들. 그래서 그런 또 블랙록이 포함이 됐나요 거기? 블랙록 있었나요? 있습니다. 원래 추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추가함 여기 오른쪽에 있거든요. 네, 한번 추가함. 그것도 보여주세요. 제 거요? 추가되어 있다. 추가함 예, 추가돼 있습니다. 다른 혹시 리스트도 안 다시 됩니다. 안 비밀입니다.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주신다고 할 때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할 때마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네, 추가하면 돼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이제 네.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업 공부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블랙록이 이제 뭐 어떤 시장에 또 모멘텀이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이게 생각을 보시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기사를 한번 제가 네, 그것도 이제 봐야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잘해온 거는 알겠고 오케이인데 뭐 추가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 그런 것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뉴스가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잠깐 제가 시장에서 뉴스를 좀 보시면 되는데 블랙록 뉴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뉴스들이 좀 있어요. 인수 계획이나 뭐 어떤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ETF 계약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제 향후에 있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 제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런 건 많습니다. 기억을 하시다 보면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독점금지법은 좋은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독점은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쵸. 독점은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점을 하고 시장을 있었다.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렇구나. 얘기까지 뭐 제가 네. 이건 주관적인 건데 네. 어쨌든 독점이라는 건 그 기업이 어쨌든 그 시장을 지배한다는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산운용사들의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건 그동안 이 블랙록이 자산운용에 대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걸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네. 지켜보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슈는 없나요, 다른 본부장님? 이슈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한 5분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먼저 그럼 네. 하고 아니 남은 할 거는 건 많이 네. 있습니다. 예. 저는 남은 거는 이제 그럼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아니 하겠습니다. 예.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또 그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없애야 된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도 동의했던데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네. 그렇게 얘기했던데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다 죽이고 혼자 살아남고 다시 그 이렇게 자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벼랑 끝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장사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일단은 다 하고 리셋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벼랑 끝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은 자기는 일단 7,500달러 정도 없어도 자기는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비아디의 추격을 그러니까 이 시장을 리셋해놓고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있다. 네, 그리고 일단 내연기관 쪽의 전기차 추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차 쪽에도 보조금을 주거든요. 전기차가 그냥 전기차 기관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연기관 쪽,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쪽의 전기차 보조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벤츠나 현대차 이쪽 보조기관 쪽의 전기차 쪽이 추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시장 점유율로 보면 그 테슬라가 많긴 하지만 내연기관 쪽 합치면 거기도 한 15에서 20% 정도 돼요. 그 추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거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큰 그림이. 그리고 본인이 제가 한번 그때도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 쪽에 뭔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유랑 판매가 아닌, 그러니까 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유를 통한 뭔가의 구조를 완전 바꾸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차를 대여해서 그런 식으로. 렌탈을 한 뭔가를 하는 이런 식의 뭔가를 구상을 하는 게 아닌가. 구독 경제처럼. 예, 그렇게 그죠? 뭔가를 네. 저는 구독을 한다. 뭔가 그렇게 하는 뭔가를 장기간 렌트를 해주고 빌려주면서 싸게 빌려주면서 뭔가를 하는 우버와 뭔가를 하는 이런 식의 뭔가를 구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선 저는 이거를 찬성한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뭔가 아예 시스템 자체를 본인이 바꾸는 뭔가 큰 그림으로 그래서 이쪽 시장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큰 그림을 갖고 있다. 그렇죠. 거기 한 표 던집니다. 저는. 그냥 죽을 사람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예 시장 자체를 이쪽을 완전 그쪽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테슬라도 곧 망할 거다. 이쪽 시장이 너무 악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2차 전기차 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데 네. 근데 거기서 비아디도 따라오지. 그다음에 뭐 내연기관 쪽도 지금 전기차 시장을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네. 그냥 누구나는 네네네네. 아니겠지만 그래도 쉽게 따라올 수 있을 네네네네. 만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시선을 바꿔버리자, 관점을 예. 바꿔버리자 이렇게 예, 테슬라 그래서 쪽에서. 제가 볼 땐 네. 공유기관 쪽하고 지금 계속 뭔가를 계속하고 그쪽에 계속 찬성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그쪽에 계속 뭔가 시너지를 내고 계속 뭔가 그쪽에 뭔가를 해요 지금. 그래서 거기 뭔가 계속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AI 기술을 그쪽에 뭔가 계속 뭔가를 내거든요. 특허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뭔가 계속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예 그쪽에 틀을 바꾸고 그러면 경비가 확 줄거든요. 판매 시설, 그러니까 그 어떤 판매 체계나 그 판매하는 쪽에 인력도 확 줄일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 그쪽 비용이 싹 들죠. 그러면 많이 팔 수 있죠. 저는 완전히 그러면 완전 시스템이 바꿔진다고 보거든요. 뭔가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 또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암호화폐 이야기 오늘 좀 마지막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왔어요. 웃으시네요. 이게 또 웃는다고 시청자분들이 뭐라 하실 것 아니 같은데. 웃는 게 뭔가 아니라 이게 웃음은 안타까움의 웃음. 네, 안타까움의 웃음. 그러니까 실소 같은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움의 웃음이고. 근데 이게 뭐 여기 보시면은 하루 동안 4% 정도 빠졌는데 선물 시장에서 이제 청산 급격하게 된 게 있었는데 그거 제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이 조금 그래도 지켜주는 흐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런 부분들은 또 정말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의 수급이 들어오나 이런 또 의문이 들게 되기도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제가 이따가 힌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은 전체 시장의 마켓캡 요렇게 보실 수 있는데 1.62%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 볼륨은 살짝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뉴스들 하나하나 조금 이야기 나눠볼게요.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격 변동성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Congratulation 비트코인을 음. 10만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또 트위터를 아 이제 저렇게 올려준 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 바로 예. 또 올려줬습니다. 언제 올린 그래가지고 겁니까 저건? 이거 되고 나서요. 되고 아 나서 예. 바로 또 이제 올려줘가지고 그거 때문에 역시나 트럼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가져가고 있구나 시장에서 인식을 했고 트럼프가 이제 이게 멋있다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공약을 지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멋있네요. 네, 그냥 이제 내가 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SEC 다음 차기 의장을 이제 지목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관련해서 뭐 전략적 비축 자산에 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공약을 굉장히 빨리 지키고 있어서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신뢰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뭔가 지지부진해져. 그러면서 뭐 다른 의원들과도 뭐 상의를 해봐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너무나 빠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좀 좋아하는 반응들이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악재로 작용이 됐던 게 이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재무장관 아니에요, 미국에. 근데 가끔 이분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가끔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재무장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비판을 했어요. 전략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넣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적인 석유 비축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납득을 한다. 석유를 비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금을 왜 쌓아뒀는지도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금과 석유, 원유 그것들을 이제 국가 자산으로 비축하는 건 이해하지만 비트코인 활용되지도 못하는 비생산적인 자산을 왜 국가가 비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좀 제기를 한 거죠. 굉장히 이제 제도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고민을 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 당연히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너무 열광은 하고 있지만 근데 이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이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 게 뭐냐면 예전에도 제롬 파월을 굉장히 강력히 비판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화제가 됐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시장 충격이 왔었을 때 CPI 지표가 9%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전반적인 이제 투자 시장에 혼란이 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이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이후에 9%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을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멍청이 같은 발언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파월의 예측이 틀렸고 이분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분의 말에 그때부터 좀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연준 관련해서 초기 인플레이션 오판했던 부분에 관해서 스스로를 구제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그 뭔가 이제 약간 이제 얕잡아 본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비판의 어조는 계속 이어갔고 그랬던 분이 또 비트코인에 관해서 요런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는 분들도 뭔가 이야기를 좀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왜 떨어졌느냐 수치적으로도 보겠습니다. 어제 피디님이 제 말이 너무 빨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네. 천천히 전해드리려고 하셔야 노력을 됩니다. 하다 시간 보니까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코인 글래스에 따르면은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약 8천억 원이 청산이 됐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롱 포지션이 74%를 차지했습니다. 롱 포지션, 이제 선물 시장에서 롱을 잡는다라는 거는 시장이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워낙 시장이 열광했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롱에 많이 베팅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석가들은 이 물량을 한번 청산시키고 비트코인이 숨 고르기를 할 거야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전망과 맞게끔 급격하게 롱 물량들이 청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한번 이렇게 휘청이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시간 동안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선물 참여자였다면 이 시장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현물 참여자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이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투자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포모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비트코인이 막 엄청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도 빨리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매수 안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건가? 이게 항상 투자 시장에는 포모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 포모 현상을 이제 고점 시그널로 보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 이런 포모 현상이 무리하게 나타나서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일단 고래들은 보유 자산을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을 촉발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 비트코인 하락은 선물 시장에서 좀 촉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밤에 이제 10달러, 10K 갔었을 때도 10만 달러 갔었을 때도 선물에서 먼저 10만이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조금 현물 시장을 지금은 살짝 선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 전략 잡으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폴리마켓에서 이제 국내 리스크들로 좀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윤 대통령에 관한 뭐 탄핵 가능성에 관한 베팅률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살짝 꺾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실시간으로 캡처를 한 거예요. 요런 부분들도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은 참고로 트럼프 당선을 거의 유일하게 맞췄던 베팅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런 좀 기대치들이 좀 기대라고 하긴 그렇고 요런 이제 베팅들이 좀 시장에 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제 마감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로 마감이 지어질 것이냐 그 부분도 있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비율로 105K를 이야기를 했고요. 130K 좀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내다봤던 수치죠. 그 130K는 15%, 그리고 다시 한번 9만 달러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비율도 나쁘진 않습니다. 45%, 그리고 11만까지로 마감될 것이다라는 것은 50%를 지금 나타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 순유입액이 간밤에 6천억 원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하나로 6천억 원 순유입이 됐고 9거래일 연속 순유입이면서 역대 최대 순유입 규모입니다. 이걸 체크해보는 이유는 이게 실질적으로 현물 가격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신청사 두 곳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현재 SEC 체제가 유지 중이잖아요. 1월 20일쯤 취임을 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솔라나가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최소 두 곳 이상의 거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현 정부의 그런 스탠스가 현물 ETF 시장엔 좀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알트코인과 솔라나 시장에 조정을 줬었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9거래일 연속 전날 1.1조 원 순유입이 됐고, 앞서 이제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블랙록 쪽으로의 유입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블랙록은 여전히 비트코인 IBIT의 7.84억 달러, 그 다음이 피델리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 쪽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암호화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또 랩소디 여러분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본부장님 또 하실 말씀은 따로 없으시죠? 네, 오늘은?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이게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빨리 음. 좋아지고 미국 시장도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도 좀 약간 활성화돼서 좀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코인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98,000까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네.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볼게요. 네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